그럼 이제부터 음식이 이제 쭉 나오는데 뭐 사실 해장하는 건 거의 비슷할 것 같고 그냥 종류만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다슬기라고 하는 이 재료가 공교롭게도 이쪽 서울 뭐 충청도가 아닌 저쪽 남쪽에 뭐 섬진강이라든지 뭐 전라도 쪽에 좀 깨끗한데 그러니까 다슬기가 나다 이 동네에 그러면 그쪽 물은 좀 아주 그냥 믿음직하다. 그렇죠. 예. 대소리, 다슬기 예, 잡아보셨죠? 올갱이라고. 네, 올갱이 하고, 맞아요. 올갱이 그죠? 아니, 많죠. 그 명칭은. 전주 그쪽 이제 저희 외가 쪽 그쪽 이제 하천은 너무 많아가지고 늘 가면은 저희도 이제 그거 그 잡자라고 하면 저희도 막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잡는 거예요. 뭘로 잡으세요? 이렇게 안경처럼 유리로 된 뭐 이거 눌러갖고 이렇게 그렇죠. 잡으세요? 네, 그 전용 그 하는 거라고 그 눌러놓고 띄워놓고 보이니까 띄워놓고 이제 한 손은 이제 이렇게 뒤집고 돌 뒤집으면서 박 잡고. 근데 이 밤에 꼭 잡나 봐요? 아니 꼭 밤은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낮에도 해요. 아 낮에도 해요? 낮에도 하는데 조금 더? 예, 그 밤에는 위험해요. 그리고 다슬기 그 잡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서서히 물이 깊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훅. 네 가끔 가다가 사고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. 낮에 잡아야 되는. 네, 그러니까 이제 첨벙첨벙 이제 어느 정도 허리 닿을 정도 막 그 중에서 하다가 막 넋을 놓고 막 그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꼭 사고가 생겨요. 넋을 놓고, 네. 그 이제 그 다슬기 이제 하여튼 그 국에다가 여기는 지금 현재 부추가 들어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추 정도는 괜찮은데 깻잎 같은 건 좀 세죠. 이렇게 향을 약간 좀 호불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먹는 거라 부추로 색깔 내고 뭐 거기 보다시피 그렇죠. 예, 다슬기 종류 애들이 손이 좀 가요. 예, 근데 있는데 이거 까는 게 또 하나하나 까고 그리고 그 뚜껑 껍데기 뚜껑 안 씹히는 그것도 떼야 되고. 일이 많아요, 사실. 네, 그죠? 많죠.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아예 그 다슬기만 이렇게 별도로 다 삶아가지고 전부 다 뭔가 깨끗하게 다 해가지고 이제 진짜 넣기만 하면 되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네. 그럼 좀 조금 더 구분을 드려보면은 이제 재료가 조금 더 커요. 그래서 선짓국은 혹시 선지는? 좋아합니다. 예. 선지를 그 예전에는 좀 뭐 저 같은 경우는 선짓국 자체를 아예 안 먹고 그 이런 뭐 순대니 뭐 이런 곱창 종류도 거의 안 먹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별로 안 친한데 이 선지라고 하는 것이 철분이랑 굉장히 영양식이라 해요. 그래서 단백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야채와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이 주재료. 아까 저희도 콩나물 아주 겹쳐졌는데 콩나물 속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알코올 분해 요소가 있다 보니까 사실 콩나물은 싸기도 하지만 제가 또 이따가 좀 그 사진에 콩나물국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주는 이상하게 콩나물 뭐 비빔밥이 됐던 콩나물과 관련된 게 왜 유명해요? 뭐 저도 딱히 이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콩이 뭐 굉장히 생산 좋은 것도 아니고 아닌데. 그런 거 아닌데 일단은 콩나물 외에도 나물들이 그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. 주변에 농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비빔밥 발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농지가 로컬 그 나물들이 오고 그리고 바로 그 곡창지대가 있어가지고 쌀을 이제 그 쌀밥을이나 밥을 이제 뭐 먹을 수 있는 문화다 보니까 비빔밥이 그렇게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. 지금 콩나물국 같은 경우는 숙취를 원하신다면 진짜 꼭 꼬리 부분을 드셔야 된대요. 근데 이제 우리 왜 TV 촬영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맨날 그 하시는 그 장면 중에 하나 콩나물 꼬리랑 머리랑 탁 따갖고 요 대마 깔끔하게 뭐 이렇게 하는 요리 하시듯이 하기도 하는데 요 숙취 때문이라면 꼭 꼬리 있는 콩나물을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. 네,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
콩나물 소비량이 콩나물을 먹는 편이고요. 다른 나라는 콩나물을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요. 그렇죠. 숙주나물 중심으로 먹고. 아, 네. 그러네. 네네. 쌀국수에도 일본이나, 숙주가 친구죠. 일단은 콩나물은 끓여야 돼요. 숙주는 뜨거운 데다 넣어도 어느 정도. 아, 그렇구나. 예, 그 쌀국수나 거기에 넣어도 먹는데 쌀국수에 콩나물 넣으면은 어차피 안 익잖아요. 비린내만 내. 약간 네, 네. 묘한 냄새가 나고. 그러다 보니까 콩나물은 그 중국 건어국 우리나라 정도만 먹고 아직까지 그냥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냥 그 샐러드나 토핑으로 하기에는 그 익는 시간이 더 걸리니까.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숙주가. 네네. 일본에서도 콩나물 거의 안 먹죠. 아, 그렇구나. 네.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콩나물에 콩을 네. 이렇게 검은색 그거에 네. 이렇게 씌워서 키우는 것도 있고. 네, 뭐 저희 집은 늘 키워서 먹었어요. 네. 그래서 이 그 코로나 이기는 뭐 비결 중에 하나 자기랑 반려 식물 네. 키우기로 또 콩나물 키우시는 분들이 또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. 네. 예,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정말 틀려요. 그런데 그 시판 제품하고 확실히 틀릴 수밖에 없는 길이가 게 짧죠, 훨씬. 짧고 그리고 네. 그 아삭거리는 부분도 그 공장대 콩나물이 뭐 성장 촉진제나 아니면 그걸 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그쵸. 집에서 하면 생각보다 많이 썩기도 하고 그렇죠. 뭐 중간중간 하나씩 썩기도 하고 그만큼 크게 안 나와요. 그렇죠. 그래서 공장제가 확실히 뭔가 더 적구나라는 느낌은 드는데 네. 어쨌든 뭐 집에서 늘 이제 물 2번 부어줘라. 그러니까 손으로 네. 이렇게 해가지고. 예. 네.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키워서 먹었었죠. 예. 그래서 이제 콩나물 얘기까지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요즘에 그 동태가, 그러니까 동태라고 해야 되는 명태가 뭐 거의 말랐다. 뭐 보통은 이제 동쪽 바다인 동해안을 중심으로 네. 명태가 유명했는데, 그러면 도대체 동태랑 명태 뭐 이런 건 없는데, 저희가 또 황태라고 하는 북어국에 들어가는 그것도 많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저쪽 러시아라든지 다른 곳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그 동태상으로 계속 뭐 그 추운 곳에서 또 얼리고 말리고 이런 거를 반복해서 이제 일명 황태를 만들어 나가는. 예, 그래서 북어국에 들어가는 저것은 이제 명태가 말려진 거를 보통 북어라고 하는데, 이제 알다시피 뭐 고기보다는 생선 쪽이나 조금 그런 거를 조금 건더기가 좀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북어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는 지금 이 4개 중에 이 4개 중에 거꾸로네. 저는 그 조개 싫어하고 북어는 그닥이고 예. 콩나물국 좋아하고 선지국 좋아하고. 예, 1, 2번을 예. 그리고 이제 이 보다시피 간을 보호해야 한다. 왜 우리가 몸이 아파도 간이 나빠지면 약을 쓸 수가 없다 할 정도로 간은 정말 자신의 몸에서 중요한데. 네, 왜냐하면 간은 통각이 없어가지고 네. 아프다고 말을 못 해줘가지고 아픈 줄을 모르고 그 간이 이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나쁘다 할 정도면 이제 끝난 거 시점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북어 같은 경우는 간을 보호해주는 아미노산이 많다고 하니까 이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개국인데, 아까 이제 조개국 종류로 보여드렸던 게 올갱이, 아까 보여드린 뭐 거의 그런 종류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굉장히 여러모로 조개국이라고 하면 술 마신 뒤에 이제 좀 좋은 국으로. 근데 그러나 이제 조개가 우리한테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봄철에 그렇게 조금 가을철에 이렇게 위험할 조금, 때가 있죠. 예, 조금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, 또한 우리가 뭐 보통 칼국수에 넣어서 뭐 조개국 정도지 예, 해장으로는 막 이렇게 선호할 정도로 대중화되지는 않았겠다. 예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첫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육개장인데, 왜 이 육개장이 첫 번째 해장국으로 나왔을까요? 그건 그런데 왜 오징어가 있지? 예, 오징어도 있고, 예. 육인데, 요게 고기도 있습니다. 고기도 그러니까 있고. 오징어가 있는 게 약간 낯설어가지고. 네네네. 냄새가 벌써 내 생각했던 육개장 냄새가 나서 오징어 냄새가 섞인 느낌이어가지고. 네. 원래 육개장에서의 그 게는 그 고기여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점점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가 비싼 나머지, 뭐 우리가 왜 상갓집 가도 육개장이 사실 나오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이 육개장이 조금 더 많은 사람한테 대중화되면서
닭게장이처럼 이 뭐랄까 닭이 들어가서 예, 육개장이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육개장이 왜 그 상갓집에 가면 먹는 음식일까 고민을 하던 끝에 뭔가 이렇게 고기국을 내놔야 되긴 하는데 멀건 국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이 붉은색 국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. 아니 그래서 저도 의아한 게 그거였어요. 상가나 아니면 제에서 붉은 음식을 그 귀신을 쫓는다고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금기시하자 붉은 걸 그러는데 그래서 붉은 팥떡도 안 올리는데 왜 붉은 국을 주나 그게 전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게 뭐 고기국을 줘야 될 것 같은. 네. 그렇죠. 그래서 여기는 고추기름이 핵심이죠. 그렇죠. 빨갛게.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요. 그다음에 이제 감자탕으로 넘어가요. 이제 이 감자탕의 특징은 뭐 굳이 뭐 감자가 들어가냐 마냐도 있지만 아까 그 뼈국물 얘기했던 것처럼 뼈를 갖다 구워서 이제 우거지를 일단 깔아요. 근데 이제 우거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두 개가 다 들어가면 너무 짜니까 김치 자체를 우거지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 삶아서 부드럽게 거의 녹아내릴 정도로 부드럽게 같이 삶아서 거기다 이제 감자를 같이 넣어서 뭐 먹는 뭐 그 정도가 뭐 감자 우거지국 정도 그렇죠. 해장국. 네네. 그리고 깻가루. 네. 아 들깨가루. 네, 들깨가루가 그리고 그 여기도 있지만은 깻잎이 이제 들어가서 그렇죠. 맛있고요. 들깨가루라고 하는 것도 호불호가 좀 있어요, 그죠? 들깨가루 잘 안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, 그죠? 있긴 있겠죠. 네. 그래서 들깨가루를 이제 별도로 또 따로 주실 때도 있고, 식당 가면 그렇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김치찌개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를 사실은 해장국에 넣어야 되나 좀 고민이 됐어요.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개 보통 선택하라면 된장찌개, 김치찌개 얘기한다는데 그 정도로 점심 식사에 그냥 식사 음식으로도 많이 먹는데 이게 꼭 과연 해장국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넣어봤는데 그만큼 그래서 더 선호하는 음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. 뭐 베이스잖아요. 네. 항상 이제 네. 뭔가 이제 국거리가 없을 때 아니면은 뭔가 어떡하지 사놓은 게 없네라고 할 때도 빨리. 그 고기가 없더라도 네. 멸치만 넣어서 대충 이제 그 김치국이란 느낌으로 찌개까지 만들어 끓일 수 있는 게 늘 들어있는 김치다 보니까요, 베이스가. 어떤 거 좋아서 하세요? 김치찌개에 이제 뭐 고기 종류를 넣는 경우와 참치 뭐 이런 생선 참치는 뭐 역시 돼지고기를 넣어야죠. 네, 그래서 이제 보통은 조금 기름이 좀 들어간 뭐 일명 뭐 삼겹살을 넣어서 먹는다는 사람도 뭐 많더라고요. 마트 가면 앞다리 해가지고 이제 찌개용으로 잘라가지고 팔잖아요. 네, 그런데 이제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되게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기름과 김치가 또 어우러져서 그 찌개 맛이 훨씬 더 풍부해져서 김치찌개를 또 해장으로 또 드시기도 한다고 해요. 네, 이제 짬뽕. 갑자기 중국 음식을 왜 할까 이러시기도 하는데 이 매운 고추기름 같은 요 국물과 이 해물들이 조화된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선호 음식. 거의 이제 약간 이르게 배달시키는 그 중국 요리 있잖아요. 한 11시쯤 배달시키는데 짬뽕 시키면은 거의 10명 중 8명, 9명은 그 속풀이 하려고 시키는 거예요, 사실. 이 짬뽕이라는 음식이 참 신기한 게 요즘에는 짜장면 전문점은 제가 봐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짬뽕 전문점은 많고 또 가격대도 짜장면보다 훨 비싸요, 그죠? 그리고 짬뽕 전문점 하면은 짜장면은 당연히 맛있는 집,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짬뽕은 정말 그 해장으로도 뭐 되게 선호하고. 문화권의 그 자기 취향에 따라서요. 고춧가루만 뿌리면 짜장으로도 간짜장으로도 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.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. 고춧가루 뿌리면은 간짜장으로 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짬뽕을 소개해드렸고 지금 이것은 이제 우리 중랑구에 조금 뭐 맛집으로 유명한 용마해장국이라고 용마랜드에서 살짝 내려오면은 면북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바로 옆에 아래쪽으로 용마해장국이 있기로 유명한데 모양이 갈비탕 베이스 같아요?
그러니까 보통 해장국은 저희가 붉은색이잖아요. 근데 이 집만의 특징은 맑은 고깃국이에요. 네, 그리고 네. 지금 뼈가 들어간 갈비고기 같이도 보이고요. 네, 상당히 고기가 많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뭐 막 이렇게 막 물에 빠진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 네. 막 이렇게 선호하는 거는 아닌데 여기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"헉, 이렇게 고기를 많이 주냐. 그리고 대략 가격대가 뭐 지금은 조금 더 올랐겠지만 아직 10,000원 안 되는 선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라 많은 사람들이 고기 양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도 그 국물 맛이 굉장히 편안하다 이렇게 예, 선호하는 게 예, 용마 해장국 맑은 국입니다. 네. 또 이제 넘어가서 막 이제 바로 막 그렇죠. 끓이고 있는 장면을 제가 찍어가지고 너무 허해졌어요. 네. 네. 그러나 여러분들은 조금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. 채돌 좀 올려야 돼요. 네. 그래서 지금 요거는 부대찌개라고 그래서 이거가 무슨 해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이 소세지라고 하는 햄이라고 하는 네. 요 밑에 이제 햄도 살짝 이렇게 들어있긴 하는데 이 햄과 소세지가 또 일명 부대에서 나온 음식으로 해서 저쪽 의정부라든지 네. 뭐 이런 곳에는 부대찌개 전문점이 있어서 또 그것만 먹으러 가고 여기다 라면 사리를 또 집어넣어서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예. 전쟁 이후에 이제 그 역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네. 전쟁 이후에 먹을 거 없을 때 미군 네. 부대에서 이제 남긴 이제 짬밥들 가지고 이제 뭐 만들었던 그 역사가 있긴 한데 네. 이제는 뭐 그 하나의 음식으로 자리 잡고 외국 사람들이 예상외로 이게 음식이 잘 맞는데요.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 한국에 살다 나가서도 부대찌개 그리워하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. 뭐 이런 햄이니 소세지 네. 같은 게 사실 저희는 뭔가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상하게 부대찌개 먹을 때 이게 좀 많이 들어가 줘야지 네. 또 그 맛이 나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거는 물론 다음 날 되면은 쳐다보기가 싫어지긴 한데 그 술 마실 때 안주로도 많이 먹죠. 네. 네. 근데 그렇게 마시면 다음 날 이걸로 해장을 못 해요. 아. 정 떨어져서. 예. 네네. 다음 음식은 아까 뭐 무거지와 이거는 이제 뼈다귀 해장국이라 그러니까 감자탕하고 다른 뭐 거는 없는데 감자탕하고 같은 이제 걸로 아까 가야죠. 거기는 네. 감자는 없고 이제 1인당 하나씩 나오는 이제 뼈다귀로